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경찰직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 검찰직, 그리고 군무원, 그 다음에 경찰 특공대, 뭐 여러 분야의 분들이 제 형법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쇼트 영상을 아주 잘 봤다, 요긴하게 잘 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쇼트 영상을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많이 거기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그 쇼트 영상을 봐도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이라면은 그 쇼트 영상에 짧게, 쇼트 영상은 제작하는 그 자체가 1분 이하의, 1분까지죠. 1분 이하의 영상 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거기다가 담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죠? 제한이 좀 따르죠. 시간적 제한. 1분 안에 어떻게 설명을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때 제가 이렇게 기본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기본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따로 뭐라 그러죠? 편집을 해서 쇼트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기본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 쇼트 영상을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기본 수업을 쇼트 영상을 보셨으면은 기본 수업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2022년, 2023년, 24년 이런 게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클릭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영상이 조회수가 뭐 500개, 1000개가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경찰직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검찰직, 그 다음에 법원직, 변호사 시험 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재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니까 객관식 문제 해설이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 해설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 부분을 갖다가 짤막짤막하게 쇼트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보면은 그 영상에 대한 어떤 전달력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험생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잘 없다고 봐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수험생일 때죠. 지금은 이제 뭐 이런 형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공무원 시험을 갖다가 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됐는데도 면접에서 많이 불합격을 했어요. 무슨 뭐 면접관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 뭐 이상하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또 당시에 또 경쟁도 되게 빡셌어요. 그리고 또 시대 분위기가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시에만 해도 부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읽고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분은 90점이 넘었는데도 최종 불합격을 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 70점 중반대인데도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공부 시간이 1년 미만인데도 합격하신 분이 있고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몇 번 강의를 몇 개 듣고 나서 감명을 받고 공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공부한 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해요. 그 친구는 뭐 하던 친구였냐면은 유도를 하는 친구였었는데 딱 3개월 반을 공부하고 경찰 시험에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를 볼 때마다 그 친구는 보면은 전공도 법학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학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당시 가장 빡세다는 2022년도, 23년도, 22년도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경찰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했더니 다른 수업은 일절 들은 적이 없대요. 제 거 갖고 공부하고 쇼트 영상하고 제 거 기본 강의하고 기본 그 올라와 있는 영상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 기출문제 열심히 보면 합격하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합격하지. 근데 그냥 단순하게 뭐 문제하고 답만 외워서는 안 되고 1번은 왜 답이 안 되고 2번은 왜 답이 안 되고 3번이 답이고 4번은 왜 답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답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답이 되는 이유도 정확히 알고 있고 이렇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전반적인 지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는 거는 객관식 시험이란 말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지 못하면은 시험에서 떨어지죠.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그럼 1분에 하나씩 풀면 되나요? 저는 100분을 주는데 100문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형법이 지금 현재 40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40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통 37번서부터 37번서부터 해갖고 40번까지죠. 보통 37번서부터 40번 한 5문항에서 4문항 정도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면은 그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례형 문제는 1분 안에 해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지간한 내공으로 1분에 힘들죠. 그러면 여기 이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적어도 빨리 스피드하게 푼다 하더라도 3분에서 2, 3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 3분은 걸리는데 그러면 그 앞에 문제를 적어도 1분에 하나서 풀어서는 안 되고 한 20초에서 한 30초 내에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런 얘기하면은 벌써 머릿속에 횡령죄가 어떤 것이 시험에 쟁점이 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문제와 다뤄졌고 이것에 대한 자주 빈출되는 지문에 대한 지문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1분에서 1분 안에 해결을 보겠습니까? 더구나 20초에서 30초 사이에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하냐는 거야. 응? 그죠? 부단한 실제 다른 타시행처나 경찰 승진, 경찰 기출문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경찰 간부 후보생 문제, 그러니까 경위 공채라 그러죠. 그 문제들을 충분히 풀었을 때, 그죠? 많이 풀어보고 익혔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이 지문이 맞다 틀리다를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출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 40문항 가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50%는 그죠? 주로 기출에서 깔아준단 말이에요. 50% 출제할 때 전반적인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들이 바로 50%는 깔아줘요. 깔아주고 나머지 한 3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요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이거는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좀 내공이 좀 있는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거 갖고는 합격이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 요 30%, 20% 자,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줘야 뭔가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기본 이 50% 기출에서 점수를 많이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째수로 좋아서 한두 개 더 맞고 좀 약간 어설픈 내공이지만 몇 문제를 좀 해결 봐갖고 요렇게 해서 한 85점 정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작전이 없이 그냥 무작정 시험을 보러 가면은 그건 볼 거 뭐 없이 그냥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50%가 기존의 경찰 시험이든지 타시행 기출에서 거의 썼던 지문을 그대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30%는 조금 생각을 요하는 문제, 나머지 20%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출제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본 거예요. 자, 오늘은요, 뭐 요 정도 설명을 좀 드려보고 정당방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당방위 조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제 21조 정당방위인데, 자, 우리 형법전에 21조 1항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어쩐다는 거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줄로 넘길게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벌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뭐 어쨌든 형사가 되실 분은 뭐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법률 과목을 다루는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검찰직이라든지 물론 다른 직종 공부하시는 분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특히 형사가 되실 분들, 수사관이 되실 분들은 반드시 21조 이 정당방위 조문은 메모지에다 적어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 익어서 이 정당방위 조문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형법 제 21조부터 해서 24조까지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머릿속에서 항상 맴맴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문이 흔들리면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뭐 형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계속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성이 없으면은, 그죠?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당장에 누가 나를 위협하고 있어. 위험에 처하게 위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놈한테 두들겨 얻어 맞았어. 집에 와갖고 생각해보니까 열탱이 받는 거야. 아, 그 새끼 그 열받네, 고 저 패버리고 싶네. 다음날 찾아가갖고, 야, 너 어제 나 왜 때렸어, 이 새끼야? 하더니, 너 열받네? 하더니, 이건 정당방위야? 하면서 분풀이로 가서 주워 패고 오면 이건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라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가능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하고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깡패 같은 놈들이 대여섯 명 남자들이 오더니만 자기 여자친구한테 시비를 걸더니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려고 막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저기를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괴롭히는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리 가라 해놓고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여자친구 팔을 붙잡고 뭐 강간을 하려고 한다든지 성추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그죠? 뭐 주먹을 한 대 후들러 갖고 뭐 좀 패줬다든지,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을 막았다 한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익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 형법 제 21조에서 말하는 이 법익이라는 것은 어떤 법익도 상관이 없어요. 생명이나 신체나 명예나 재산이나 자유나 비밀이나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익이라는 것은. 또 형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법익도 다 포함된다. 좀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뭐예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야지 돼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방위를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지 분풀이라든지 뭐 아니면 일반적인 쌍방 간의 싸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지만, 그렇죠? 방위를 위하여서 한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풀이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좋다 이거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돼요. 그죠? 그죠? 상당한 이유, 상당성이라 그러죠. 자, 이런 경우 요 세 가지 요건을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바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당방위가 인정될 때는 그 법률의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르시는 분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위법성이 조각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곁들이자면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목소리가 좀 맑지 못해서 미안해요.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목이 완전히 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범죄야?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그죠?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뭐 져야 되는 거예요? 위법해야 되고, 플러스 또 뭐예요? 책임을 갖추었을 때, 요 세 개를 갖추었을 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방위를 인정했다는 얘기는 뭐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구속요건 해당성은 있지만 그 행위가 위법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형법 제21조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이 조각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어쨌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강의들은 전부 다 무슨 뭐 복잡한 설명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하는 게 뭐냐면은 객관식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내일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시는데 좀 중요한 지문, 정당방위 관련해서 중요한 지문을 좀 몇 가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지문 몇 개를 볼 건데요. 자, 요거 최근에 2022년도 22년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년에는 또 경찰 승진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언제 나왔었냐면은 2024년에도, 그쵸, 24년에도 바로 검찰직에 나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25년에도 바로 군무원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지문이 어떤 지문이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려고 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요러한 지문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자, 보세요.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무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냥 긴급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진 출석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도망갈 우려가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뭐냐, 체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체포의 요건을, 그죠? 적법 절차에 의한 어떤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 체포를 하려고 이 검사가 무작정
수갑을 채우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그 사무장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를 좀 두들겨 팼어. 상해를 가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해서 가능하다,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장을 변호하는, 그죠? 이 변호사실 사무장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그죠? 변호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검사를 갖다가 상해를 가했다니까 팼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봤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다가 판례 번호를 적어 볼게요. 자,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2006도에 148 이렇게 나와요. 148 2006도에 148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실래요? 그래서 이 검사는, 그죠? 이 검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 왜 이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했냐면은, 그죠? 왜 정당방위로 인정했냐면은, 이 검사가, 그죠?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일단 이 양반이 지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자진 출석했고요. 그죠? 그리고 체포의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이 검사가.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무작정 그냥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어떤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차를 준수하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겠죠.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바로 상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봅니다. 그죠? 네. 누구든지 자기를, 그죠? 체포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상해를 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 검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한다는 바로 절차를 위반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체포한다는 것이 바로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비록 그 변호사가, 그죠? 이 검사를 두들겨 팼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봤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건데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자, 지금 첫 번째 사례는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시험에서 최근에 많이 나온 건데 2023년도 23년 바로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도 나왔냐면은 저기도 나왔었죠. 경찰 승진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또 2024년도 시험에 24년에 우리 경위공채라 그러죠. 경위공채 시험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지문을 보면은, 자, 요거 한번 좀 적어 볼게요. 경찰관 불신검문을 받게 된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기침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자, 이 경우에 정당방위가 되냐 안 되냐라는데 행위. 이거는 뭐예요? 행위는 정당방위다,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말까요? 자, 이 경우에 정당방위가 됩니다. 자,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에. 자,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요, 경찰관이 불신검문을 했어요. 근데 피고인이 지금 순순하게 면허증을 지금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뭐, 경찰관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열이 받은 거야. 면허증을 교부했는데, 빨리 뭐, 어떤 문제점이라든 혐의점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검문이라는 것은 행정작용 중에서 그죠? 이거는 임의적인 임의수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불신검문은 그죠? 강제수사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순순히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응해줬단 말이에요. 불신검문을 응해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자꾸 짜증나게 하니까 경찰관이 짜증나게 하니까 욕설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에게. 근데 이 사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니까 너 이놈 나한테 모욕했어? 너 모욕죄의 현행범이냐? 하면서 체포하겠다고 어깨를 잡고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거든요. 자, 이 경우에 봅시다. 지금 애당초 이 사람이 그죠? 그냥 멀쩡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게 아니죠. 그죠? 뭐 어떤 과정에서 욕설이 나온 거야? 지금 불신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면허증까지 교부하고 바로 불신검문에 그죠? 바로 협조까지 한 양반이야. 근데 이 양반이 뭐가 심사가 두드러진지 욕지거리를 좀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을 체포한다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사안이 애당초 길에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하고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경찰관이 벌린 불신검문이라는 것을 순순히 응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 빨리 자기 안 보내준다고 큰 소리로 욕설 좀 퍼부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경찰관이 너 현행범이냐 모욕죄의 현행범이냐 붙잡고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그 행위는 바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서 위법성이 조악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판례예요. 오히려 담당 경찰관이 그죠? 담당 경찰관이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경찰관이 두들겨 맞았는데도 그죠? 피고인이 어떻게 된 거야?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법성이 조악한다는 얘기했죠. 어쨌든 요 사례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경찰관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하는 사건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판례 번호를 좀 제가 불러드릴게요. 판례 번호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2011도에 3682. 자, 요 판례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사례는 또 잘 나왔던 게 뭐가 시험에 잘 나왔냐면은 조금만 계셔보세요. 뭐가 또 잘 나왔냐면은
자, 요거 좀 알아두세요. 요거 좀 중요한 건데요. 정당방위에서 이 방어행위에 대한 건데요. 정당방위에서 이 방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물론 정당방위 요건이 있지만, 자, 요 지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적어볼게요. 정당방위에서의 방위행위란 순수한 순수한 수비적 방어를 순수한 것이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자, 요 지문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자, 요거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자, 정당방위, 아이씨. 자, 여기 오타가 났죠? 그쵸? 자, 봅시다. 자, 정당방위에서 이 방위행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정당방위에서 이 방위행위라는 것은 순수한 수비적 방어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틀렸습니다. 그쵸?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예요?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방위행위라는 것은 순수한 수비적 방어도 되고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우리 대법원에서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틀린 거고요. 요거는 지난 시험에서 언제 나왔었냐면은, 자, 여기다가 X를 거볼게요. 틀렸다. 그리고 언제 시험에 나왔냐? 자주 잘 물어봤어요. 21년도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 해경간부라고 그러죠. 해경간부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7급에 나왔어요. 7급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년이었었죠? 그때가 잠깐만요. 23년도 검찰에서 검찰직 문제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 중요한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방위행위라는 것은, 그죠? 순수한 수비 방어도 말하는 거고요. 순수한 수비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해, 그죠? 형태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된다는 거야. 그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행위도 포함한다. 그래서 92도에 이제 판례 번호를 적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판례 번호는 어떻게 나오냐면 92도에 2540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되셨나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어쨌든 꼭 좀 당부드리는 거는 뭐다? 반격 방어도, 그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도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야. 포함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형법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적극적인 어떤 반격을 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 반격도 포함합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방위행위라는 것은 순수한 수비적 방어도 되고요. 플러스 뭐다?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바로 포함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되셨나요?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주 시험 잘 나오는 또 지문이 또 하나 있어요. 정당방위 관련돼서.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서 그죠? 변태적 성행위, 그죠? 자,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찾아와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인데, 자, 요거 한번 먼저 가봅시다. 자, 어떤 경우 지문이냐면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 이 경우에 그 행위는 이래요. 그 행위는 과잉 자, 이런 지문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지문이. 자,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자, 이 경우에 지금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칼로, 그죠? 물론 이 남자도 잘못된 남자겠죠? 그죠? 가위로 폭행을 했대요, 여자를. 그리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답니다. 근데 그에 격분해서 이 처가 칼로, 지금 중요한 거는 가위 갖고 왔는데 칼로 대항했어요. 그죠? 맨 비슷비슷한 무기죠? 그런데 남편을 칼로 찌르는데 어디를 찔렀느냐? 뭐 대퇴부라든지 아니면 뭐 팔다리라든지 이런 데를 찌른 것이 아니라 복부를 찔러서 사망에 이르겠대요. 자, 이 경우에 정당방위는 안 되더라도 과잉방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과잉방위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과잉방위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어쩌다? 틀렸다. X 이렇게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이 경우 정당방위도 안 되지만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아니다. 자,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경우에 죄명이 뭐였었냐면은 상해치사로 처벌받았어요. 상해치사로 처벌받았다. 자,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물론 양형에서 좀 어느 정도 참작은 해줬겠죠. 그래서 판례 번호는 2001도에 1089. 요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찾아와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인데, 요거 그죠? 이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생각할 때 이 판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아니 뭐 그러면 정당방위 안 되니까 과잉방위, 과하게 말이야, 복부 찔러서 죽였으니까 과잉방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과잉방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다? 바로 상해치사로 처벌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주 키포인트,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냐면은 그러니까 칼로 복부 찔렀으니까 과잉방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는 과잉방위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경우에 상해 치사로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판례 번호는 2001도의 1089 판례입니다. 요거 시험장 지문에서 여러분 많이 틀려요. 되셨나요? 자주 등장합니다, 이거.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지문을 총 3가지를 골라왔는데, 정당방위가 나온다. 물론 기본 공부 탄탄하게 하신 분들은 걱정 없겠죠. 하지만 약간 좀 삐리비리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몇 개 소개를 했는데, 그죠? 소개를 했는데 요 3번째 게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경우에는 말씀드리는데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되지 않았다는 거,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되셨나요? 예, 벌써 40분이 흘렀네요. 최대한 빨리 설명한다고 했는데 타이프 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네요. 제가 감기가 많이 심하게 걸려갖고 그래요. 늦은 시간에 영상 녹화를 하고 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나봐요. 감기가 걸렸네요. 목이 완전 갔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녹음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들 내일이 시험이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맞춰야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당방위에 대한 특강, 물론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런 지문이 있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형법 제21조. 자,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한 조문입니다. 자,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합니다. 위법성이 조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자, 시험이 많이 나온 건데 최근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려고 하자 그 변호사 사무장을 변호하고 있던 변호사가 어떻게 했다? 검사를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이 체포를 면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 정당방위에 어떻게 된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바로 변호사 사무장을 위하여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를 해준 것입니다. 되셨나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 검사라는 양반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자진 출석한 사람을 갖다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경우에는 그죠? 그 공무원을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팬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돼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인데 이것도 23년도 변호사 시험에 나왔고요. 자, 봅시다. 경찰관의 불신 검문을 받게 됐는데요. 이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했어요. 그랬는데 자기한테 별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막 와서 경찰관이 막 짜증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승질이 나갖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좀 퍼부었나봐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느닷없이 너 공무집행을 하는 나한테 욕지거리를 해서 모욕했어? 욕지거리하고 모욕했어? 너 모욕죄의 현행범이냐? 하면서 바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어깨를 잡자. 그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겠죠. 체포하겠다고 고지했다는 것은. 자, 이 경우에 이것을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죠?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거는 바로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정당방위에서 이 방위행위는, 그죠? 말씀드리는데, 순수한 수비적 방어와 반격 방어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두 개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23년도 검찰 시험에 나왔고 22년도 7급 시험에 나왔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란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도 포함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중요한데, 이제 과잉방위 관련된 건데, 정당방위에서 조금 과하게 방위하면은 이것이 무슨 과잉방위가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찾아와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그런 거겠죠. 뭐 자기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사회적으로 좀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이상한 성행위를 강요했다. 그냥도 아니고 강요했답니다. 거기에 격분했어요. 그 아내가. 그죠? 그래서 그 처가 열받아갖고, 그죠? 근데 가위로 폭행했다는 요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위로 하니까 여자가, 예편네가 칼로 남편에게 대항하는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찌른 게 어디를 찔렀어? 복부를 찔렀어. 그죠? 요게 문제가 됩니다. 복부를 찌르지 않고 만약에 이 경우에 다리를 찔렀다든지, 아니면 무슨 옆구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부위를 좀 찔렀으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근데 복부를 찌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돼요? 사망을 예견 가능했겠죠. 사망에 대해서 예견 가능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정조를 지킨다는 일념하에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죠? 지금 복부를 찔렀다는, 칼로 복부를 찔렀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과잉방위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는 과잉방위도 되지 않는다는 거야. 정당방위의 테두리 안에서 정도를 너무 초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과잉방위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상해치사로 처벌을 받았고요. 그 아내는. 그리고 2001도의 1089 판례 번호도 좀 알아두십시오.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 총 한 4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4개를. 그죠?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죠? 자,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 글쎄요. 뭐 지금 시간에 지금 주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지하철이나 택시 안에서라도 이걸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정당방위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을 일으키거나 헷갈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개 판례인가요? 4개 판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